해밍웨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모르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스페인 중부지역 그레도 산맥을 따라 해밍웨이의 발자취를 찾아갑니다. 이른 아침 국도를 달려갑니다. 한순간 늦은 달 아래 수도원이 나타납니다. 환상적인 자태를 자랑하는 이 수도원이 2006년 200만 유로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마르셀리노의 기적이 촬영되었습니다. 스페인어 원작은 마르셀리노 빤 이비노, 마르셀리노의 빵과 포도주입니다. 수도원 앞에 버려진 어린 마르셀리노를 12명의 수도사들이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르셀리노는 예수님을 따라 엄마를 만나러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마드리드를 떠나 서쪽으로 아빌라를 벌써 20km나 지나왔습니다. 한때는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역사 건물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이곳에서 말과 마차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스페인은 예전에 20km마다 이렇게 마시고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뒀습니다. 지금은 쇠퇴한 작은 마을 안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한때는 번성했을 이 마을이 이제 100여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말도 사람도 마차도 모두 예전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농사에 의존하는 농가의 마을이 평화롭습니다. 성당 한 켠에 묘지가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그리고 영원한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난 이들이 이방인의 방문에 나서라 합니다. 아침 햇살이 푸른 들판을 환하게 비춥니다. 멀리 보이는 그레도의 산맥들은 2000m가 넘습니다. 부지런한 소들이 사람보다 먼저 아침을 준비합니다. 텅 빈 마을에는 산자보다 죽은 자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푸른 아침 공기가 행복과 사랑과 그리고 그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국도변 하몬 세라노를 만드는 간판이 서 있습니다. 염장한 돼지 뒷다리를 말려서 맛있는 하몬 세라노를 만듭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푸른 초원에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아빌라의 소고기는 그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재래시장에서는 아예 아빌라 고기만 따로 취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제 바르코데 아빌라가 멀지 않습니다. 오늘의 행선지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난 해밍웨이가 가장 살고 싶었던 마을이 바로 바르코데 아빌라입니다. 마드리드에서 아빌라를 거쳐 2시간 반 200km 거리입니다. 바르코데 아빌라는 흔히 그레도 산맥의 관문이라 불리는 마을입니다. 멀리 눈 덮인 그레도 산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2592m의 알 만소르 봉우리입니다. 중세 시절 기독교인들을 떨게 했던 아랍의 군부 통치자 알 만소르의 이름을 봉우리에 붙였습니다. 스페인의 중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영험한 땅, 해밍웨이가 사랑한 그 땅 바르코데 아빌라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마을 구경에 앞서 강물을 먼저 보러 갑니다. 아라바야는 또르메스 강의 지천입니다. 또르메스 강은 바르코데 아빌라를 관통하는 넓은 강입니다. 오래된 다리에서 멀리 바르코데 아빌라 마을을 바라봅니다. 1933년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해밍웨이도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친구와 함께 송어 낚시를 즐겼습니다. 눈 덮인 산에서 맑고 푸른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해밍웨이는 그래도 산맥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사냥을 사냥하고 송어를 낚았습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썼습니다. 그 거대한 고기와 사투를 벌이던 노인의 이야기를 썼던 해밍웨이가 이 여울에서 송어 낚시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때로 민물 낚시도 바다 낚시만큼 손맛이 좋은 모양입니다. 이제 강물을 떠나 바르코데 아빌라 마을로 들어섭니다. 엘 바르코데 아빌라 라 puerta de Credos라 적혀 있습니다. 라 puerta de Credos, 크레도스의 관문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명물은 바로 이 부엔테 비에호, 올드 브릿지입니다. 해밍웨이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주인공 로버트 조단을 안내하는 이는 안셀모 노인입니다. 안셀모는 자신을 바르코데 아빌라 출신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에도 이 마을에 안셀모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해밍웨이는 이곳 바르코데 아빌라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소설 속의 안셀모 노인의 고향으로 묘사했습니다. 수많은 나라, 수많은 여행지에서 더 수많은 다리를 보았지만 이 다리만큼 멋진 다리는 드문 것 같습니다. 가운데가 양쪽 다리 끝보다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래된 돌길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리 위에 가로등 그리고 그 너머의 성당, 그림입니다. 다리 끝에 작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작은 수도원의 이름은 에르미타 데 그리스토 데 가뇨입니다. 가뇨는 물이 나오는 관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말로는 샘터 예수님 수도원입니다. 17세기 이 수도원을 지을 때 샘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성당 앞 샘터에는 지금 3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별다른 장식도 벽화도 없는 소박한 수도원입니다. 장식이 적어 어쩌면 더욱 경건해 보입니다. 성당 입구 쪽 구석에는 부활절의 성체를 운반하는 상자가 있습니다. 부활절에 마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갑니다. 수도원을 나와 강물 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아랫역 고르도바에서 관광 온 노인들이 한가로이 다리 위 풍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리 아래는 또르메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 겨울 내내 비가 와서인지 제법 물이 많습니다. 해밍웨이는 1933년 5월에서 6월까지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어쩌면 이 바위 옆에서 송어 낚시를 즐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물은 완만하게 흘러내려가고 바닥에는 제법 큰 돌들이 깔려 있습니다. 송어는 연어만큼이나 맛이 좋습니다. 해밍웨이는 1933년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이곳에 2채의 집을 사겠노라고. 한 채는 부인과 가족들이, 그리고 또 한 채는 자신의 연인들을 위한 주택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았던 풍우나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그 시절을 그렇게 살았나 봅니다. 다시 다리를 돌아 나오면 그곳에 박물관 하나가 있습니다. 무세오 델라 후디아 잠두콩 박물관입니다.
바르코데 아빌라에서 올드 브릿지만큼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잠두콩, 누에콩입니다. 크기는 우리네 메추콩보다 대여섯 배 이상 크고 색깔은 반짝반짝 하얗게 빛납니다. 마을의 중앙광장 한켠에 이 후디아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1902년부터 상점을 열어온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입니다. 후디아를 비롯 각종 콩 종류와 함께 포도주와 꿀 그리고 소리수 등을 팔고 있습니다. 꼬르도바에서 올라온 노인네가 반갑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것저것 콩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자상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누에콩, 줄루니콩, 캐비아콩, 없는 콩이 없습니다. 녹두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에 부인을 도와서 요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콩요리에 익숙하다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입니다. 평일인데도 가게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주인이 혼자서 점원 목까지 분주히 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말린 버섯들입니다. 노란 것은 송이버섯이고 그리고 까만 것은 트럼펫 버섯입니다. 기둥에는 이 마을의 특산품인 잠두콩과 초리소와 그리고 감자와 비미엔토를 넣어서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요리가 붙여져 있습니다. 초리소와 버섯과 여러 종류의 콩을 샀습니다. 120년 역사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뿌듯한 가슴을 안고 마을을 둘러봅니다. 보건공사가 한창인 마을 끝에 성을 지납니다. 성벽만 나와있고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중세 시절 도르메스 강을 지켰던 이 성체도 그렇게 무너져갑니다. 멀리 스페인 최초의 국영 호텔 파라도로 나시오날이 보입니다. 1928년 문을 열었습니다. 험준한 그래도 산을 뛰어오르는 사냥을 뒤로하고 마을을 떠납니다. 해밍웨이가 가장 사랑한 마을 바르코데 아빌라였습니다. 한동안 해밍웨이와 함께 그래도 여행을 할 것 같습니다. 문득 책향이 스쳐갑니다.